자, 이제 또 매크로 포함해서 전략을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말씀 받기 위해서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 전략 커버하고 있는 문남중 애널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예상보다 잘 나온 빅테크의 실적, 지난주였죠. 미국 증시가 조금 나름 괜찮았는데 이번 주 이제 월요일부터 문을 열었는데 조금 밀리긴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뭐 그런 실적에 대한 잔파동이나 이제 그 여운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아무래도 이번 주 4일날 애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향후 이제 증시 현방을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마지막 답을 줄 걸로 좀 보고 있어서 아마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애플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EPS가 1.43달러, 전년과 비교했을 때 6% 감소하는 상황이지만 매출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4% 정도 상회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동안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결과를 놓고 온다고 하면 예상보다 선전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애플 실적 역시 동일한 전철을 밟아간다고 하면 미국 증시가 성장주 중심으로 다시금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흐름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S&P 500의 EPS 증가율 올해 1분기를 놓고 온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5.6 정도 전후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난해 4분기에 이어서 2분기 연속 감익을 보이는 상황이라서 어닝 리세션에 대한 우려들이 높아질 여지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해석의 주안점을 이 부분에 둔다고 하면 앞으로 좀 증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여지는 있지만 저는 이 부분보다는 올해 이제 증시 분기별 추이를 놓고 온다고 하면 올해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2분기 마이너스 4.6, 3분기 때 플러스 1.8 그리고 4분기 때는 9.8% 정도로 이익이 계속 올라오는 모습들이 예상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증시, 뭐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적에 대한 우려들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자체만 보기보다는 올 FOMC를 앞두고 실적 부진이 연준의 금리 인상 폭을 줄이고 또 금리 인상 중단 시점을 앞당기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 부진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중요한 거는 올해 2분기 이후부터 좀 분기별로 개선되는 여지를 놓고 봤을 때 점진적으로 좀 증시 추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요약하자면은 금리를 그렇게 가파르게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 정도로 견고하다. 아주 좋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 금리 그쵸. 인상으로 인해서 뭐 실적이 더 좋아졌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생각보다 빅테크들이 잘 견뎌졌네. 네. 그러면 금리 인상기가 이제 누그러질 거라고 예상하는 하반기에는 실적이 좀 빠르게 올라올 수도 있다. 이렇게 희망을 갖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내용이신 것 같아서. 제가 정리 잘했나 모르겠습니다. 너무 잘해 주셨어요. 네. 자, 경기 침체라든지 또 뭐 이 은행권 리스크는 다시 재발 우려는 없을까요? 그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대해서 JP모건이 인수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 중소형 은행에 대한 불안은 경감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은 5% 이율이 정도 되는 연준의 도움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은행권의 불안이 크게 두 가지 정도였는데요. 뱅크런과 또 손실이 되어 있는 자산을 불가피하게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두 부분을 사실 금융당국이 해결을 해줬기 때문에 그나마 좀 완화된 모습이 나타났던 상황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여전히 위험이라는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여지가 있어서 일단 은행권 불안이 좀 감소한 부분들은 있지만 여전히 지속될 여지는 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저는 뭐 올해 들어서 이제 경기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가지고 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욕 연은의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를 놓고 본다고 하면 올해 2월달 처음으로 음액값으로 전환이 됐는데 2019년도 8월 이후 처음으로 나타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글로벌 공급망 병목이 해소됐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대목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에너지 가격 역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부분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금융여건 지수를 놓고 봤을 때 사실 지난해 10월을 고점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한 80pp 정도 내려와 있는 상을 놓고 본다고 하면 최근에 이제 뭐 미국의 1분기 GDP가 예상치를 좀 하회한 부분들로 인해서 경기에 대한 우려들이 높아진 부분들은 있지만 일시적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공급 측 요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올해 하반기 경기를 바라보는 시각은 한층 높아질 여지는 있다라는 생각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뉴욕 월가에서는 일단은 은행 위기는 뭐 1단계는 끝났다. 두 번째 물결이 올 것이다라는데 두 번째 물결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뭐 상업용 부동산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올지 안 올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뭐 일단락은 됐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이제 쉬는 기간 뭐 이렇게 참 모호합니다. 그들도 어떻게 판단하는지. 자, 이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번 주에 열리게 될 미국 이제 5월 FOMC 어떤 비전을 제시할까요? 네. 일단 시장은 25pp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CME 패드워치2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25pp 금리 인상 확률이 90.4%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중요한 거는 최근에 발표된 경제 지표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3월 근원 PC를 놓고 봤을 때 전년 동월 대비 4.6%가 나왔죠. 2월 수치가 4.7이었기 때문에 소폭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났지만 결국 방향성보다는 이 레벨이 높다는 부분들에 시장이 좀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연준 역시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25pp 금리 인상 행보를 하는데 뭐 명분으로 삼을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관전 포인트는 사실 25pp 금리 인상보다는 5월 달에 금리 인상 중단을 과연 할 수 있을지 여부, 이에 대해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시그널을 줄지 이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약간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시장이 생각하는 올해 연준의 금리 인상 인하 시점을 11월 정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연준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는 기준금리 인상 중단 시점은 6월 정도로 보고 있어요.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매파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게 틀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연준이 금리 인상 중단을 하기 위해서 앞서서 바라볼 수 있는 시그널들이 보통 근원 PC를 기준으로 해서 정책금리를 비교했을 때 양의 값으로 전환되는 시점, 그러니까 실질 정책금리가 양의 값으로 전환되는 게 나타난다고 하면 연준은 금리 인상 중단을 하는 행보로 갔던 게 과거의 패턴이었습니다. 네. 근데 올해 2월 근원 PC를 놓고 봤을 때 정책 금리를 하회하는 결과치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양액값의 실질 정책 금리 구간에 들어선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금리 인상이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연준 같은 경우에는 명분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이 이 부분까지 염두에 둘 거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결국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이 멀지 않았다는 거는 기정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이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12월 시장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 되어야 그게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3월 FMC에서 올해 이제 수정경제 전망과 점도표를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올해 최종 정책금리의 중위값 5.1은 건들지 않았지만 네. 내년도 최종 정책금리는 4.1에서 4.3으로 소폭 올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결국 기존보다 내년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지만 그 인하 폭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가지고 간 걸 본다고 하면 생각보다 올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기보다는 내년 정도를 염두에 두고 보수적인 거를 좀 깔아놓지 않았나, 그런 거를 염두에 둘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일단 금리 인상을 하겠지만 금리 인상 중단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는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귀국기 하시죠. 이제 아마 그 성과에 대해서 많은 집산을 한 다음에 브리핑을 하실 것 같은데 득실에 대해서 따져보겠죠. 국내 특히 이제 경제 분야에 대해서. 하지만 요것과 또 맞물려서 불편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이 사이에서 우리나라 이제 중국향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그 우려? 요거까지 있던데 이걸 함께 묶여갖고 좀 풀어주시면은. 결국 국민들의 여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여론조사를 놓고 온다고 하면 이 반도체, 전기차 등과 같은 경제 현안에 대해서 미결되지 않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반도 평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속빈 강경이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높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지 않는 게 특징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증시 측면에서 찾아본다고 하면 한미 간 우주 탐사 공동 의향서를 체결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주 안보 협력 강화라는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증시 측면에서는 이 우주 항공 쪽이 좀 수혜를 받을 여지는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네. 하나는 넷플릭스가 앞으로 한국 드라마 등에 한 25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한다는 걸 밝혔기 때문에 콘텐츠 역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증시 측면에서 성과 측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목들이 결국 원전, 방산, 반도체, 콘텐츠 정도이겠지만 가시적으로는 콘텐츠와 방산 정도가 좀 단기적으로는 좀 수혜를 받을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네. 결국 한미 간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중국과의 관계는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과거와 좀 다른 부분들은 결국 한국이 고가 제품 수출보다는 점진적으로 저가 제품을 수출하는 한중 간의 무역 구조 변화로 인해서 과거만큼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놓고 봤을 때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요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5월은 사실 중간중간 연휴도 좀 많이 껴있고 하기 때문에 증시 전략 세우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투자 전략 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뭐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4월 증시가 올해 직전 고점 수준까지 달아났다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양상이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1분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으로 잘 나오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JP 모건으로 인수당한 모습들을 본다고 하면 중소형 은행 불안이 건감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3월 PC 결과가 5%대에서 4%로 낮아진 부분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투자 환경이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증시는 1호 한층 올라갈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 중요한 거는 미국 기준으로 3월 근원 PC가 양해값으로 전환된 게 2달 연속 확인됐기 때문에 네. 증시의 리스크원 압력은 상당히 높아질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일 발표된 수출 증가율을 놓고 본다고 하면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14.2% 감소할 정도로 성장 흐름이 약화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외 증시와는 달리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2,500선 안착 시도를 하겠지만 그게 좀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200에서 2,500선 박스권 등락을 좀 염두에 두면서 좀 하단에서는 매수, 상단에서는 매도 이런 기술적인 패턴으로 대응하는 게 유효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여전히 가격 조정이 일어날 때마다 네. 성장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중심으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 커버하고 있는 문남중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